안녕하세요. 워커비의 글읽기. 5월 27일부터 대부업의 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중소형 대부 업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시는 이와 같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대출을 장기 연체로 인해 개인 회생까지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하였고 연체 관련 이력까지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에 정보가 공유되면서 삭제했던 이 이력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성실하게 신용관리를 해와서 신용 등급을 꾸준히 올려왔던 사람이 삭제된 이력이 퍼지면서 다시 그 신용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이 피해자는 하루 종일 신용평가사, 대부업체, 카드사 계속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삭제된 이력에 대해서 왜 공유되었는지, 잘못 공유되었다라고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끊임없이 했답니다. 사실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게 된 데에는 최근에 가계대출이 워낙 많아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금융권의 대출 정보가 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어야 중복대출을 막거나 부정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타 기관에서 대출받은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게 되면 중복대출이 진행돼서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대부업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부업체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였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대부업체라면 충분히 개인정보, 대출정보에 대해서 선별하고 공유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터링이 됐을 텐데 추심을 전문으로 했던 업체는 추심 이후에 이런 대출정보에 대해서 별도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공유가 되었던 사례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는 정말 성실히 자신의 금융 기록을 지우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비록 본인이 과거에 장기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융생활을 위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삭제되었지만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그 기록 자체가 공유되면 이 기록 안에 세부 내용은 공유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장기 연체에 대한 기록 자체를 삭제한 기록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낙인이 찍히면서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을 삭제한 그 기록을 아예 완전히 삭제되는 데까지는 총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5년만큼 신용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금융 이용에 제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대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업체는 총 1445곳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중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심 전문 업체고요.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전산망이 대출 정보를 필터링해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명동의 사채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어떤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금융당국에서 대부업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 건전한 금융 문화를 선도하고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가계대출을 관리하는데 목표를 뒀다면 이 달성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전산망 구축에 혹은 대출 정보 공유에 신경 써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금융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거 대부업체에서 금융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을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해서 금융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조선비즈의 송기영 기자님이 쓰신 대부업 쓰셨 내용, 신용등급 하락, 정보 공유, 부작용 현실화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커비의 글읽기였습니다.